이렇게 섬유별로 선별하지 않고 오염물질별로 선별하게 해서 세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인데 100%의 만족도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고객은 딴 데 못 갑니다. 1월달 첫 달은 항상 교육이 드라이클리닝에 관한 교육이에요. 하지만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한 2월, 3월에는 물세탁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섬유를 물세탁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겁날 게 없어요. 우리가 물세탁을 해야 될 의류 중에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안 된다는 게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한복의 색동 조거리, 그것도 봉견 한복 색동 조거리를 물세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물에다 넣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대한민국에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근데 그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봉견 한복을 물에 넣는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단 순간, 물에 대는 순간, 물이 쫙 빠지잖아. 색동 요구르니까 번지겠죠. 근데 염색을 알고 나면은, 염색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세탁법이 나오는 거예요. 염색을 모르니까 무서워서 이 옷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염색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섬유는 염색을 물로 하지 기름으로 하진 않잖아요. 물론 폴리에스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용성 염료로 염색을 합니다. 유용성 염료. 근데 일반 우리가 있는 모든 섬유들은 거의 다 물로 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물로 염색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염색할 때 물이 들어가죠. 세탁할 때도 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염색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고착을 시켰고 어떻게 염색을 했는 과정을 알게 되면은 거의 반대되는 쪽으로 하면은 물 안 빠지고 이염 안 되고 깨끗하게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깨끗한 옷을 물 세탁할 필요 없죠. 깨끗한 거는 드라이클리닝 하시고 더러운 것만 오염물질이 많은 것만 물세탁을 해라는 겁니다. 제가 드라이클리닝 시간인데 첫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업소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매출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그렇지만은 매출을 올리려고 해도 고객이 와야지 무슨 매출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객이 와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업소 주위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아파트 단지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오시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고정된 고객이에요. 고정된 고객에게 하루에 뭐 평균 일주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한 100개 정도 100가지의 옷이 돌아옵니다. 근데 100가지 옷이 돌았을 때 우리가 100가지 옷이 돌았을 때 하루에 평균 30만원 매출 올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 80만원, 100만원 매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가지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가지라도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개수가 늘어나려면 고객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고객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잖아. 그럼 오는 손님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정된 손님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벌던 요금에서 좀 돈에서 좀 더 많은 요금을 벌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평균 단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단가. 우리가 1년을 토탈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뺍니다. 한 달 해가지고 평균 단가 못 뺍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고 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옷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가 평균 단가가 안 나와요. 1년 영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요즘 여러분들 다 관리하시죠? 전산 관리하시죠? 그럼 1년에 옷이 내가 만 개 돌았다. 만 개 돌았으니까 이거를 하루에 계산했을 때 한 점당 얼마냐? 점당 단가가 계산해가지고 나옵니다. 전산에서 보면은. 했을 때 하루 점당 단가가 이제 요즘은 올해 전부 다 요금 다 올렸죠. 요금 다 올렸으니까 평균 단가가 점당 단가가 8,000원 넘어야 됩니다. 8,000원. 한 점 단가가 평균 8,000원이 넘어야 돼요. 그럼 8,000원 가면은 나는 넥타이는 3,000원 받고 와이사스도 3,000원 받고 하는데 어떻게 평균 단가를 8,000원 올리느냐. 뭐 패딩 잠바가 3만원도 5만원도 받잖아요. 한복도 5만원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걸 다 두드려서 평균을 남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한 점당 8,000원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8,000원이 나올 것 같으면 자 하루 평균 단가 8,000원 나오면은 하루에 8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점 들어온다. 100점 들어오면은 8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평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평균 단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탁소에 기본 요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뭐 정장 한 벌에 10,000원이다, 15,000원이다 적혀 있으면 이거는 드라이 클리닝 기준 요금이에요. 물세탁 요금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앞에 우리 동네 아니면 협회에서 정해준 이런 가격이다. 세탁소는 가격을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세탁소는 자율주의예요, 자율주의.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주변에 내 주위의 환경도 보고 또 나의 기술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장 한 벌에 한 2만 원 정도 받고 싶다. 나는 그 정도 기술 되니까. 그래 받고 나는 기술이 좀 딸리니까 10,000원 받겠다. 10,000원 받고 이게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정할 때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드라이 클리닝 기름에 빨 때 정장 한 벌 가격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고객이 정장 한 벌을 가져왔는데 상의를 보니까 상의를 보니까 뭐 커피를 쏟든지 뭐 김치 국물이 묻었든지 뭐 수용소 올림이 묻었어. 근데 바지는 깨끗해. 이랬을 때 만약에 아래로 깨끗하게 뭐 유용성 얼룩만 예를 들어서 좀 묻어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피지 있죠. 피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지방 요런 것만 묻어있을 때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옷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데 거기에 수용성 얼룩이 묻어있을 때 드라이 클리닝에서 깨끗하게 안 나오니까 그거를 물 세탁을 해야 됩니다.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자 일이 많아져요. 드라이 클리닝보다 물 세탁은 일이 많죠. 일단은 세제도 특수 세제가 가야 되고, 그리고 자연건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림질 할 때도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더 해야 돼. 그런데 그 요금을 드라이 클리닝 요금에 준해서 받으면 됩니까? 정장 한 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받는 업소다. 그런데 수용성 얼룩이 묻어있는 정장을 물 세탁을 해주면서 10,000원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망해요. 그러면 그런 옷은 고객한테 얘기할 때 이 상의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정장 상의는 수용성 얼룩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거는 드라이 클리닝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용성 얼룩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특수 세제로 가지고 특수 오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고객한테 이 작업은 어렵다는 걸 어필해 주시면서 요금을 더 받는 거예요. 이 드라이 클리닝 요금에 배를 받아야 됩니다. 뭐 드라이 클리닝 요금의 배보다 요거는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말하기 나름이에요. 추가됩니다. 요금이 추가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얼마입니까? 묻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20,000원입니다. 상의만 한 벌에 10,000원 받는 집에서 요 상의만 20,000원입니다. 그럼 바지 5,000원. 그러니까 합이 25,000원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집 정장 한 벌 10,000원 정해놨지만은 그건 드라이 클리닝 기준이라 했잖아. 수용성 얼룩이 묻어 돌았을 때 무조건 추가 요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에 100점 돌아서 30만 원 매출 올리는 집이 이런 식으로 물 세탁을 해주고 추가 요금을 받음으로 해가 8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온 목적이 그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서 뭘 배우기 위해서 내가 올까? 여러분들, 그냥 남들 옆에서 공부하니까, 저 사람이 공부하니까 영업이 잘 되고 돈을 벌더라. 그래서 나도 뭐 TCA 교육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여기 오면 목표는 다 있어요. 알려드립니다.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목표 의식 없이 그냥 내가 30만 원 버는데 내가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뭐 남들인데 좀 기술 좋다 소리 듣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교육받아 오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주 목적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매출.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세탁소 일을 왜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고객한테도 덩쳐서 돈 버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의 기술로 돈을 더 버는 거라고. 이건 못하면 아무리 얼룩배기를 잘하고 뭘 하고 뭐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얼룩배기 내가 아무리 잘한다, 기술 좋다, 돈 못 버는 기술 그거 뭐 하려고? 어디 쓰려고? 여러분들이 세탁업을 하면서 너무 보면 힘들게 일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세탁 일을 해봤지만은 골병 들어요. 골병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요즘 세상이 어때요? 거의 주 4일째 하자고 난리고 이렇다는데 주 5일째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세탁소도 노동조합 만들어야 돼. 보면은 세탁소는 누가 하나 그 한 사람도 없고, 맞죠? 아니 택배 사장들도 보면 다 노조 만들고 이러는데 세탁소, 대한민국에 세탁소 노조 있습니까? 없잖아. 지금 남들은 주 4일째 일하자고 난리인데 주 5일째도 지금 못하고 있고 6일 동안 쌩빠지게 일하고 하루 쉬는 것밖에 됩니까? 하루 쉬는 것밖에 안 돼요. 하루 놀지는 못해요. 하루는 주 5일째 하면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이제 그렇게 하려면요, 왜? 쉬고 싶어도 하루, 한 달,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가면 하루를 쉬면 안 된다. 요금을 올리면 되고 추가 요금을 받으시면 돼요. 기술료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무작정 되고 기술도 없이 요금만 올린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나 하면 올리세요. 내 기술에 맞게 내가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료를 받는 거예요. 기술료. 여러분들 다른 교육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생교육도 받아보고 가면은 세탁요금 기술료 받아라 떠들죠. 근데 기술료 받으려고 하면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뭐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료를 받지.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만 공부하고 나면은 오늘이 1월달입니다. 1월달. 23년도 1월입니다. 올 12월 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물론 여기 1년, 2년 지나신 분들도 그거 알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몇 달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올 12월쯤 돼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서 광택이 나요. 왜? 짜증이 없어지거든. 이렇게 내가 공부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거 뭐 공부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이 즐거워져요. 일 자체가 재밌어요.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얼굴에서는 표시가 나요. 바로. 저는 다 알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골라내라.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내가 귀신도 아닌데 점쟁이도 아닌데 알아요. 여기 나오신 지 1년 이상 넘으신 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거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그동안 제가 그러면 1년 동안 이 원장이 잘 가르쳐야 되겠긴데 책임지고 가르칠 거예요. 나오면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물론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 중간중간 많이 잘라 먹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만 봐가지고 다 안 됩니다. 교육 참석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잘라봅니다. 그냥 이 편집을 할 때는 우리 직원이 전부 봅니다. 보면서 중요한 대목이 있으면 툭 잘라보도록 하거든.
이거 왜? 이거 오신 분이나 뭐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교육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게 잘 여러분들한테 속속 다게다 하는 것도 이제 노하우가 다 생겼어요. 그 있잖아요. 가수들이 처음에 막 신인으로 돌아가지고 막 자기 노래를 해가 뭐 할 때, 물론 히트는 되겠지만은 그 가수가 같은 노래를 한 30년 정도 지난 뒤에 부르면은 30년 전에 불렀던 노래하고 노래가 달라요.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노래가 익어 있단 말이야. 우리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는 게 아니고 있는다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 그 교육도 해보니까 처음 교육 20년 전에 처음 교육할 때와 지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저도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옛날 녹화해놓은 걸 보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갈수록 안 좋은 게 있어요. 깜빡깜빡해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 제가 한 10년 전에 강의한 거면 제가 들어봐도 일사천리야. 일사천리로 쭉 강의하던 게 요즘 강의한 거 들어보면 뚝뚝 끊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뚝뚝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시고 세탁일이란 거는 제가 20년 전에 한 거와 지금 하는 거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 크게 바뀐 거는 뭐냐면 약품이 조금씩 바뀐 것 뿐이에요. 옷이 바뀌진 않아요. 옷이 바뀔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얼룩도 마찬가지. 얼룩도 보면 우리가 식생활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게 뭐 20년 전, 30년 전에 김치 먹었잖아. 지금도 김치 먹잖아. 뭐 간장 먹는 거고 음식은 똑같아요. 옷에 먹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분비물, 먹는 게 분비되는 거잖아. 먹는 그대로 분비돼 나와요. 그런데 바뀐 거는 뭐냐? 20년 전, 30년보다 바뀐 게 세제와 약품은 자꾸 개발이 돼가. 이게 개발이 돼가 자꾸 바뀌어나가요. 그때. 자, 옛날에는 하나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 한 3가지, 4가지 약품을 써야 돼. 근데 이게 자꾸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3가지 약품을 쓰던 걸 한 방에 한 개로 끝나는 약품이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교육이 이제 거기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 나가냐면은 제가 평일에는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어떤 분들 전화 받느냐? 사고 처리, 세탁일을 하다가 얼룩을 빼다가 탈색이 되고 옷이 망가지고 이래 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도 저는 세탁일을 지금 현재 현업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원장은 저렇게 잘 알까? 전국에서 사고 나는 건 내가 상담을 다 받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류의 옷들이 유행이 되고 있으면 어떤 류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통계적으로 저희한테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옷들이 어떻게 돼가 어떤 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약품으로 사용하시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저인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처방을 해가 들으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를 자꾸 내인데 세뇌 교육식이라 그래. 그러면 내인데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하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를 그래서 가끔 짜증날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화 오면 저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전화하면 그냥 딱딱 물론 저하고 이 코드가 맞으니까 제 얘기를 그대로 다 맞아 드니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지금 앞에 보는 대로 드라이클리닝에 관하여 용접관리, 필터 사용법, 상가관리, 드라이클리닝의 셔프의 종류 이거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뭐 교육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올 한 해 이제 교육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서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한 5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교육하겠습니다.